연락 끊긴 지 1096일 만에 법정에 들어갔고 이번에는 은행 변호사로 서 있었다. 그날 나는 피고석에 앉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속이 울렁거렸다. 3년 전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낸 그놈이 이제는 나의 손에 쥔 검으로 베일 차례였다. 하지만 이 복수는 단순한 법정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건 피로 물든 가족의 비밀, 그리고 내가 대신 짊어진 죄책감의 시작이었다. 나는 손에 쥔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았다. 은행의 대출 사기 사건. 피고는 최준호의 오랜 친구이자 배신자. 그는 은행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너머에 있었다. 1096일 전 그는 나에게 말했다. 민준아, 내가 나 대신 그 서류에 사인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 속아 사인했다. 그 서류는 단순한 보증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범죄의 증거였다. 은행의 돈이 사라진 그날 나는 무죄를 주장하며 감옥에 갔다. 2년의 감옥 생활. 가족은 나를 버렸고 연인 지은은 그를 선택했다. 이제 나는 돌아왔다. 변호사 자격을 따고 은행에 칼을 쥐었다. 복수는 시작이었다. 법정 문이 열리며 공기가 무거워졌다. 판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녀의 망치 소리가 울리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피고인 최준호 씨, 당신은 은행 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네, 판사님. 증거는 명백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준호야, 내가 날 배신한 대가를 치러라. 그는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았다. 그 눈빛 여전했다. 미소 짓는 그 눈. 법정 밖, 서울의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을 펴지 않고 걸었다. 1096일의 세월이 스치듯 지나갔다. 감옥에서 나온 후 나는 강남의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낮에는 법학 서적을 파고들었고 밤에는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다. 준호와의 만남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같은 동아리, 같은 꿈을 가진 친구였다. 민준아,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의 말은 달콤했다. 하지만 5년 전 그의 가족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빚, 어머니의 병, 그는 절박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서줄래? 나는 왜 그랬을까? 우정. 아니, 그건 사랑이었다. 지은을 향한. 그녀는 준호의 여동생이었다. 지은.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저렸다. 그녀는 준호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아름답고 강인한 여자. 우리는 결혼을 꿈꿨다. 하지만 그 서류 사인 후 모든 게 변했다. 은행 조사관이 찾아왔다. 이 서류에 사인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나는 부인했다. 아니, 그건 하지만 증거는 나를 가리켰다. 준호는 사라졌다.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오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책임이 있어. 그녀의 눈물은 나를 무너뜨렸다. 재판에서 나는 2년형을 받았다. 감옥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지은의 편지가 왔다. 미안해, 민준아. 오빠와 함께 갈게. 그 편지를 찢지 않은 게 후회됐다. 출소 후 나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다. 은행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당신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들은 내 과거를 알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기회였다. 준호를 추적했다. 그는 제주도로 도망쳤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 작은 회사를 차렸다. 돈은 은행 돈이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그의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 법정으로 돌아가자 준호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제 클라이언트는 무죄입니다. 이 서류는 위조된 것입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위조. 그 서류에 내 사인이 있었다. 증인 소환합니다. 은행 직원 김 씨가 증언했다. 최준호 씨가 돈을 인출했습니다. 보증인은 박민준 씨, 준호가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분노. 좋다. 그게 시작이야.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가 말했다. 다음 심리로 미룹니다. 나는 준호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이야. 친구와 그는 속삭였다. 민준아, 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날 배신했으니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밖으로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다. 강남의 거리,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의 번호. 1096일 만에 연락. 민준 오빠. 오빠가 재판에 나왔대. 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내 오빠를 무너뜨리려고. 침묵. 오빠, 제발. 그만해. 나는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후퇴는 없었다. 내 인생을 돌려받아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서류를 다시 훑었다. 준호의 비밀. 그의 회사는 돈 세탁의 온상이었다. 마약. 아니, 더 나쁜 거, 인신매매? 아니, 가족의 비밀. 그의 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부패. 준호는 그걸 숨기기 위해 은행 돈을 썼다. 그리고 나를 희생양으로. 나는 컴퓨터를 켰다. 해킹은 아니지만 공개된 자료를 모았다. 내일, 다음 증인. 그의 어머니. 그녀가 알까? 준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있었다. 치매 초기. 하지만 그녀의 증언이 필요했다. 다음 날, 병원. 어머니는 나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내가. 왜 감옥에? 나는 말했다. 준호 때문에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애가 내 이름으로. 그녀는 알았다. 모든 걸 미안해. 하지만 준호는 가족이야. 나는 물었다. 왜 나한테 그랬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강했으니까. 지은을 지키기 위해. 지은. 또 그녀. 복수의 칼날이 무뎌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증언서를 썼다. 그녀의 서명. 이제 준호의 발밑이 흔들릴 터. 법정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비가 세차게 내렸다. 서울의 하늘은 항상 이렇게 우울했다. K드라마처럼 인생은 비극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거야. 복수의 주인공. 재판 둘째 날 법정은 더 붐볐다. 언론이 몰려들었다. 은행 사기 사건, 과거 수감자 변호사 등장이 헤드라인이었다. 나는 무시했다. 오늘의 카드는 어머니의 증언. 그녀가 증인석에 앉았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유준호가 그녀를 보았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판사가 물었다. 최준호 씨의 행동에 대해 아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애가. 민준이를 속였어요. 법정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준호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인은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의료 기록입니다. 증상은 경미합니다. 판사는 허락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5년 전 준호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자살. 하지만 진짜는? 부패 스캔들. 아버지는 건설회사 CEO로 뇌물 수수를 했다.
증거는 어머니의 손에 있었다. 편지, 녹음 파일. 준호는 그걸 숨기기 위해 은행 돈을 썼다. 민준이가 보증을 서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준호가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지은이 후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미안함. 아니, 분노. 재판 중간 휴식. 복도에서 지은이 다가왔다. 오빠, 엄마를 왜 끌어들여? 그녀의 눈은 붉었다. 나는 말했다.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 그녀가 속삭였다. 오빠는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는 거야. 나는 웃었다. 내가 날 버린 날부터 파괴됐어.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따뜻함. 1096일 만에. 미안해. 하지만 준호 오빠는 후회해, 후회. 그게 다야? 나는 손을 뿌리쳤다. 후회라면 법정에서 말해. 재판 재개. 이제 내 차례. 피고인, 당신은 박민준 씨를 속여 서명을 유도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아니야. 민준이가 자원했어. 우정을 위해 거짓말. 법정에 웃음이 터졌다. 나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의 이메일. 민준아, 부탁해. 가족을 위해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해킹이야. 변호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판사는 증거 채택이라고 했다. 밖으로 나서며 나는 준호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나를 따라왔다. 민준아, 그만해. 우리가 다시 나는 그를 밀쳤다. 다시. 내가 날 감옥에 넣은 후 그는 무릎 꿇었다. 돈 줄게. 모든 걸 돈. 그게 복수인가? 아니. 나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내 인생을 빼앗을 거야. 이 경비가 달려왔다. 우리는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의 메시지.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카페, 홍대 근처.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 오빠, 준호 오빠가. 자살할지도 몰라. 그녀의 말에 심장이 멎었다. 자살. 아버지처럼. 나는 물었다. 왜 나한테? 그녀가 울었다. 내가. 아직 사랑하니까 사랑. 그 단어가 칼처럼 파고들었다. 나는 일어났다. 복수는 멈추지 않아. 그날 밤 나는 준호의 회사를 조사했다. 그의 직원 한 명을 만났다. 최 사장은 돈을 세탁해요. 중국으로 와 더 깊은 비밀. 준호는 단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국제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다. 인신매매? 아니, 데이터 도난. 기업 비밀을 팔아 돈을 버는? 그리고 그 돈으로 가족을 지켰다. 내 복수가 그걸 드러내면 지은의 가족은 끝장. 나는 망설였다. 처음으로. 다음 재판을 앞두고 나는 술을 마셨다. 이태원 밖 외국인들 사이에서 나는 외로웠다. 왜 복수해? 바텐더가 물었다. 배신당했으니까. 그는 웃었다. 한국에서 배신은 일상이야. 드라마처럼. 맞다. 이건 내 드라마. 하지만 엔딩은 내가 정한다. 셋째 재판. 법정은 전쟁터였다. 언론 플래시가 터졌다. 가족 배신 스캔들. 준호의 변호사는 반격했다. 박민준 씨는 과거 수감자입니다. 동기부여가 의심됩니다. 판사가 나를 보았다. 반박하세요. 나는 서 있었다. 제 과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사실입니다. 나는 새 증인을 불렀다. 준호의 전 직원. 최 사장은 돈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증거는 여기. USB를 내밀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준호가 소리쳤다. 거짓말.
그 직원은 해고됐어. 혼란이 일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질서.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그의 발밑이 무너진다. 하지만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엄마가 쓰러졌어. 내 탓이야.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준아. 그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지은이 나를 노려보았다. 오빠, 이게 복수야? 우리를 죽이는 거? 나는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민준아, 엄마를 봤지? 내가 한 짓이야.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는 칼을 꺼냈다. 주머니 칼, 법정 밖에서? 나는 뒷걸음쳤다. 준호야, 그만. 그는 달려들었다. 죽여버릴 거야. 경비가 달려와 그를 제압했다. 나는 무사했지만 손이 떨렸다. 이 복수는 나도 삼켰다. 경찰서. 진술. 위협받았습니다. 준호는 구속됐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했다. 재판은 연기됐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오빠, 왜 우리를 미워해?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감옥에서의 고독, 그녀의 편지, 배신의 아픔. 그녀는 울었다. 나도 오빠를 사랑했어. 하지만 가족이. 그날 밤 꿈을 꿨다. 감옥. 준호가 웃으며 다가왔다. 내가 대신 가줘서 고마워. 깨어나 보니 땀이 흥건했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더 깊은 조사를 했다. 준호의 비밀. 그의 아버지의 자살은 자살이 아니었다. 살인. 준호가 한 짓, 아버지의 부패를 덮기 위해 그는 아버지를 죽였다. 증거. 아버지의 일기. 내가 우연히 찾은. 복수의 칼이 더 날카로워졌다. 다음 날 지은과 만났다. 한강공원. 바람이 차가웠다. 민준 오빠, 준호 오빠를 풀어줘. 엄마를 위해. 그녀의 눈빛에 흔들렸다. 그가 아버지를. 나는 말하려 했지만 그녀가 키스했다. 갑작스러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입술에 온기. 1096일의 그리움. 나는 밀어냈다. 안 돼. 진실을 밝혀야 해. 재판 재개. 이제 내 마지막 카드. 아버지의 일기. 준호가. 나를. 판사가 읽었다. 충격. 준호가 울부짖었다. 아니야. 거짓. 하지만 DNA 증거. 칼자국. 그는 살인자였다. 법정은 아수라장. 지은이 소리쳤다. 민준 오빠. 그만. 그녀의 시선에 죄책감이 스쳤다. 나는 누구 편인가? 복수. 아니면 사랑. 판사가 말했다. 피고 구속. 준호가 끌려갈 때 그는 나를 보았다. 민준아. 고마워. 그게 무슨. 그의 미소. 알았다. 그는 계획했다. 나를 이 자리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를 이용한. 밖으로 나서며 비가 그쳤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복수는 승리인가? 지은의 전화. 끝났어. 이제 우리.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재판 후유증. 뉴스가 서울을 뒤덮었다. 은행 사기, 살인 음모. 준호는 중형을 예상했다. 나는 은행의 영웅이 됐다. 승진 제안.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지은의 집 앞. 그녀가 문을 열었다. 들어와. 방 안. 사진들. 우리 셋의 추억. 민준 오빠, 왜 그랬어? 오빠를 무너뜨려서 행복해. 나는 말했다.
배신당한 내가 그녀가 안겼다. 나도 배신당했어. 오빠가 아버지를 죽인 거 알아. 하지만 가족이야. 밤새 이야기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학대, 어머니의 고통. 그는 보호하려 했어? 잘못된 방식으로 나는 물었다. 그래서 나를 희생시킨 거야.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오빠는 너를 믿었어. 내가 강하니까 믿음. 그게 배신인가? 우리는 키스했다. 다시. 이번엔 밀지 않았다. 몸이 얽혔다. 1096일의 공허가 채워졌다. 하지만 아침, 후회. 준호의 재판 최종일, 법정 가득 사람. 그의 어머니, 지은, 나오 판사가 선고했다. 최준호, 무기징역.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눈, 나를 향해. 민준아, 이제 내 차례야. 무슨 소리. 법정 밖, 그의 변호사가 나를 불렀다. 클라이언트가 편지 남겼습니다. 이 편지. 민준아, 내가 날 잡았지만 진짜 범죄자는 너야. 그 서류, 내가 먼저 제안했어. 녹음 있어? 녹음. 내 핸드폰에. 아니, 그의. 재생됐다. 내 목소리. 준호야, 내가 보증서 줄게. 가족 위해. 하지만 맥락. 나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이건 티스트. 준호는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그는 복수를 계획했다. 감옥에서부터. 그의 회사는 함정. 돈 세탁은 연출.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은에게 달려갔다. 내 오빠가 날 속였어. 그녀가 웃었다. 아니, 울었다. 알아. 오빠가 말했어. 너도 죄인이야. 그녀의 눈빛. 배신. 또 배신. 우리가 함께 복수한 거야. 가족을 위해 함께. 나는 도구였다. 그들의. 거리로 나왔다. 서울의 야경. 화려하지만 어둡다. 나는 법정으로 돌아갔다. 자수. 저도. 공모했습니다. 판사는 놀랐다. 왜? 진실을 위해. 하지만 진실은? 누구의? 지은의 전화. 오빠, 사랑해. 하지만 끝났어. 클릭. 1096일의 순환. 자수 후, 내 재판. 은행은 나를 버렸다. 배신작. 하지만 나는 자유로웠다. 감옥. 이번엔 짧았다. 1년. 지은은 방문하지 않았다. 준호도. 출소일. 비가 내렸다. 강남거리.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법률 사무소. 하지만 꿈은 잦아들었다. 1년 후, 우연. 카페에서 지은을 봤다. 배 속의 아이. 준호 오빠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야. 나는 웃었다. 행복. 그녀가 말했다. 내 복수 덕분에 다 이러니? 내 복수는 그들의 구원. 준호의 소식. 감옥에서 자살. 아니, 탈옥 시도 중 사망. 그의 편지, 마지막. 민준아, 미안. 하지만 내가 강했으니까. 사랑했어. 형제처럼. 눈물이 흘렀다. 배신. 아니, 비극. 나는 한강 다리. 바람. 이게 끝인가? 지은의 아이, 내 것. 그녀의 눈빛. 그날 밤 DNA 검사. 필요 없었다. 복수는 순환. 나는 걸었다. 서울의 밤으로. 하지만 논쟁. 나는 영웅인가? 악당. 준호는 피해자. 가족의 희생. 한국의 가족주의, 배신의 문화. 이 이야기,
끝나지 않아. 당신은 누구 편?